재난을 대하는 언론, 좌파 정치권의 이중성.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한반도 위기 설솔솔. 강원 지역에 발생한 산불은 발생 45시간 만에 거의 진화됐습니다. 지금까지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피해 상황을 보면 1명 사망 1명 부상. 재산 피해는 주택 162채, 창고 57채, 농기계 241대. 피해 면적은 530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2배, 축구장 740개 규모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좌파 정권을 감싸고 도는 언론의 형태가 아주 가관입니다. 박근혜 정권 때는 세월호 메르스 가습기 살균 등 그렇게 가루가 되도록 까대며 정부 탓이라고 하던 언론들이 축구장 740여 개 규모의 면적이 잿더미가 되고 사람이 1명 죽었는데도 그동안 산불이 많이 났다느니 강풍이 어쩌니 불풍이라는 별명이 있다느니 하면서 그저 바람 탓이나 하고 자빠졌습니다. 세월호는 박 대통령이 가라앉혔나요? 이번 강원도 고성 산불 역대 최다 피해, 엄청난 재난 사고를 대하는 언론의 형태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초기 대응 따위는 하나도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바람 탓으로 끝내겠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 경우와 너무나 다른 이율배반적인 행위인 거죠. 좌파 정치권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이석을 불허하며 국회에 잡아두었다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괜한 원성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 언제부터 대한민국 재난의 총책임자가 국가안보실장이 되었나요? 박근혜 정권 시절 국가재난 총책임자를 대통령으로 지목하고 대통령에게 분단위로 동선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작자들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화재가 발생한 시각, 서울 프레스센터 신문의 날 축하연에 참석해 언론 사장들과 건배사한 문재인은 왜 행사를 취소하지 않았나요? 이처럼 언론과 집권 여당이 합심해서 야당을 공격하는 건 재난 대처에 대한 사정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의 의도가 불순하다고밖에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생지옥으로 변한 현장을 찾은 이해찬은 이번이 역사적 단일 화재에서 가장 크다고 나오고 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가 돌아가신 분이 1분, 부상당하신 분 1분이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누리꾼들에게 집중 비난을 당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문재인 정권을 향해 연일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문재인 촛불 정부인 줄 알았더니 산불 정부네요라며 촛불 좋아하더니 온 나라의 산불, 온 국민은 화병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이보다 앞선 4월 6일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산불이 북으로 계속 번질 경우 북한 측과 협의해 진화 작업을 하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이런 세기적 참고대를 하게 만든 자는 통일부인지 청와대인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인지 찾아내서 잘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북한에서는 땔감을 찾아 산속을 하루 종일 헤매도 나무 막대기 등짐 정도를 구하면 다행이다. 우리 산처럼 북한 산에는 산불을 탈 나무가 없다면서 북한에서는 가스, 기름, 전기, 연탄 모두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산이든 들이든 땔감을 구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발등에 불 끌 생각보다는 북한 산불 잠꼬대를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망령이냐고 했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화재가 발생한 지난 5일에는 페이스북에 강원도 산불, 고성, 속초, 강릉, 인제 다 태우고 있다. 역사상 최악이라며 무능한 문재인 대통령, 엉뚱한 적폐청산 노름에 2년 허송세월하다가 산도 들도 집도 다 태워버린다. 이날 이 통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과 남북 협력하여 산불 대처한다고 종북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3월 29일 공군은 충북 청주 제17 전투비행단에서 F-35A 인계식을 열었습니다. 22일 미국 루크 기지를 출발한 F-35A 2대는 공중급유를 받으며 13,800여 킬로미터를 날아와 이 기지에 안착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스텔스기 보유국이 됐습니다. 이 행사가 주목받은 이유는 한 달 전인 2월 27일 감사원이 2014년 당시 차세대 전투기 FX 기종 선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의 집권 전후로 여러 방송은 F-35A로 기종이 결정된 것은 최순실 씨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2년 가까이 철저한 조사를 했으나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동아일보는 흥미로운 것은 당시 이 결정에 좌파 정치권, 즉 반스텔스파가 반대하지 못했던 이유는 2013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기 때문이다라며 결국 스텔스기 도입에 반대한 세력이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스텔스기 도입이 사실상 확정되자 최서원 씨를 끌어들이는 거짓 뉴스를 통해 무산시키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FX 사업 문제로 여러 차례 감사원 조사를 받았던 이문호 예비역 준장은 최서원 씨가 F-35A를 도입하게 해줬다면 공군은 그의 동상을 세워야 할 정도로 최 씨 개입 의혹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스텔스 보유국이 된 데 대해 북한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4월 7일 북한 선전매체가 스텔스 전투기 F-35A 2대 국내 도착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배신적 망동이라고 비난하며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르냐고 주장했습니다. 대남 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이날 첨단 전쟁 장비 도입 책동은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F-35A의 공군 청주기지 도착을 거론하며 조선반도, 즉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적대 행위로서 온 결의의 염원과 우리의 평화효적인 노력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북남 선원들과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에 배치되게 박근혜 역도가 대결 시대에 계획하였던 전쟁 장비 반입 노름을 고스란히 실행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배신적 망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용하다 싶던 김정은이 드디어 개거품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풀릴 것으로 기대하던 대북 제재는 안 풀리고 오히려 최첨단 스텔스기까지 들어오니 경기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의 이 메시지는 북괴 대변인 수식어를 얻은 문재인에게 미국 가서 정상회담하면서 대북 제재나 똑바로 풀어보라는 위대한 수령 동지의 사전 훈시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4월 11일 미국 가서도 얻을 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티즌들은 트럼프가 문재인을 극도로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 아닐까라는 참신한 의혹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도 아무 곳에서나 앉으면 조는 사람을 극도로 싫어해요. 미국 폭스뉴스 정치평론가 고든창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동복 등 NGO 지도부는 4월 10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 기소를 발표한다며 대한민국 청와대 내 김정은의 측근들도 기소하는 게 어떨까? 라며 NGO는 김정은에 동조하는 청와대 무리들도 함께 기소한다고 발표하기를 기대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대북 제재 예외 결정을 내려달라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호소에 대해 대북 제재 이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은 대북 압박 캠페인의 최전선에 있다며 북한의 무기 자금을 끊고 인권 유린을 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가 개성공단기업협회에 호소해 보인 반응은 제재 이행 메시지였습니다. 현지 시각 4월 5일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을 포함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 호소문을 보내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대북 제재 예외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한 데 대한 답변입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호소문에서 개성공단은 200여 개의 기업들과 5만 5천여 명의 남북한 근로자들의 생활터전이라며 공단 폐쇄로 20만 명 이상의 남과 북주민들의 생계가 위태롭다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앞서의 국무부 관계자는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도울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하는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개성기업인들의 제안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문재인이 밝혔듯이 남북관계가 북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제까지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이죠? 만약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한국의 5천만 명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왜 애써 개무시하는 걸까요?
문재인이 미북 간 중재 외교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북 간 대화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도 미국 내에서는 핵심 인사들의 입에서 한반도 위기설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미군 최고위급의 입에서는 한반도 위기설이 직접 언급되기도 했다며 CNN에 따르면 조지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만남 직후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상할 수 없다며 한반도에서의 어떠한 우발적인 상황이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준비태세의 관점에서 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수개월간 예정된 훈련의 경로에 대해 편안함을 느낀다며 적절한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진심으로 우리는 어떠한 준비태세도 우려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능숙함과 필수 임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임전태세를 갖추고 있는 미국과 달리 오합지졸 같은 대한민국의 국방부는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을 유지해야 한다는 한국정착회의 용역 보고서를 받고도 장병들의 정신교육 교재에서 주적 관련 표현과 내용을 대거 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과의 군사 합의와 교류 협력을 추진해온 청와대 기류에 맞추려고 보고서를 묵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17년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제작을 위한 용역보고서를 한국정치학회에 발주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중립성 있게 보고서를 작성해달라는 주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학회 소속 교수팀이 7개월 작업 끝에 작년 상반기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국방부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불행 그 자체입니다. 이은영님, 구독료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